호집 태양광. 오늘은 조금 전 퀴즈에 나왔던 이 도시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보성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 퀴즈 정답 소개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해야 될 텐데요. 그래야 이사장님이 어느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님이신지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퀴즈를 보면 이 도시는 경기도 서남부에 있고 한편으로는 시화 국가산업단지 같은 공업단지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습지보호구역인 갯벌과 서해바다가 펼쳐져 있다. 국제 해양 도시를 꿈꾸면서 거북섬이 만들어지기도 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시흥, 2번 과천이었습니다. 이사님 정답은? 예, 정답은 저의 고향이기도 한 시흥 1번입니다. 아, 이사님 고향이 시흥이세요? 네, 전 아. 거기서 태어나고 쭉 자라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여기 보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이 9614님이 새싹 문자 주셨습니다. 1번 시흥, 그 거북섬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셨고요. 아하. 그리고 0717님은 새싹 문자 역시 지금 시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정답 1번 그러셨고. 5024님은 1번 시흥입니다. 저희 회사가 정왕동에 있어요. 우리 집은 인천 서구인데 출퇴근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셨어요. 그렇구나. 네, 그 시흥 막 보내주시는데 시흥에 계신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함께 듣고 계신 줄 미처 모르셨죠, 이사님? 지역분들이 같이 듣고 계시는데. 아유, 즐거운 일이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시흥을 막 지나다니면서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시흥이 이렇게 산업단지도 있고 습지 보호 지역 이런 것도 있고 그렇구나 하고 처음 알았는데요. 시흥. 고향이 시흥인 태어나서 여태까지 사셨던 시흥 시민으로서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시흥을 자랑하고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한 1박 2일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5부 끝날 때까지 계속 시흥 얘기만 할까요? 아, 그거 좋지요. 예. 예, 시흥은 정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개의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도시인데요. 도농 복합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다와 접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가 70%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무슨 좀 전에 말씀하신 오이도, 그다음에 그 거북섬,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신 시화호. 뭐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있고요. 내륙에는 호접벌이라고 참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갯골, 그 갯골은 옛날에 염전이었죠. 네. 아주 큰 염전이었었는데요. 그 염전벌이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천혜의 자원도 되고요. 또 내륙에는 그 무랑저수지, 무랑호수로 지금 바뀌었고요. 은계호수라는 데도 있고. 또 산을 따지면 이제 소래산, 인천에서 아주 경계에 있는 소래산, 그다음에 목감 쪽에 운흥산, 그다음에 우리 또 참 군자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자봉이요. 네, 군자봉은 아마 민속 신앙들이 하는 분들이 거기서 아주 많은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영험한 곳이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자연 환경이 오목조목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들판도 있고 골고루 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지금 에너지 협동조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2375님도 거북섬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많더군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에너지 협동조합 시흥에서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거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됐을까요? 예, 저는 이제 직장을 좀 다니다가 들어왔는데요. 네. 몇 년 직장 생활하다가 와서 제가 살던 곳은 아주 시골이에요. 지금도 시골입니다. 거기는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는 무랑저수지 근처인데 그곳에서 이제 마을 주민 활동을 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하고 이제 가까워지고 그분들하고 많은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 활동으로서 주민자치 활동,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그다음에 네.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활동, 그다음에 아동문화 활동 뭐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우리 시흥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민학교라 그래가지고 2012년경에 시작이 됐나 봐요. 시민학교요? 네, 그게 아카데미였는데요. 네. 아마 그 참 좋은 제도였어요. 그 60개 학교 정도를 운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슨 인문, 예술 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곤충, 뭐 습지, 뭐 건축, 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60개 학교가 있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시민 에너지 학교라는 것을 개설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한번 그 환경에 대해서 그때 많이 그 부각되는 때 저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거기를 이수하게 됐죠. 그 이수하고 나서 거기 있는 뜻 있는 분들과 함께 그럼 더 나아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보자. 네. 해서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8년입니다. 2018년이요. 네. 6년 후네요. 시민학교를 네네네. 다니시고. 시민학교는 이제 2017년에 다녔고요. 다니신 건 2017년이고요. 네. 그 정말 저희 여기 나와서 활동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 계기가 뭐 시민학교나 아니면 생활협동조합에서 하는 강좌나 이런 시민 강좌를 통해서 처음에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교 하면은 초중고 대학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시민학교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네요. 네,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거기를 통해서 나온 분들이 각 분야에서 시민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네.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가서 또 강연도 하시고. 네. 그럼 시흥 에너지 협동조합을 그래서 2018년도에 창립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조합원 수는 어떻게 될까? 그 지난 한 6년 동안 네네. 어떻게 발전하셨는지. 처음에는 진짜 뭐 우리 발기인들 몇 명이서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 올해 5월 현재 250명 정도 지금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발기인 몇 명으로 정말 용기 있게 시작을 네. 하셨네요. 처음에 250명 넘게 현재 조합원이 되는 과정에서 이 조합원을 어떻게 늘리신 거예요? 네. 길에서 막 나눠주셨나요? 이제 그게 이제 발기인들이 창립총회를 거쳐서 이제 창립총회를 해서 그 과정도 상당히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그런 협동조합을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에너지 협동조합. 몇몇 협동조합이 앞서 나가는 데가 있었어요. 네. 그런 협동조합들한테서 컨설팅도 받고 네. 경기도로부터 경기 쿱이라는 데서 또 컨설팅도 해주고 또 뭐 사회적 경제센터 같은 데서도 이제 가서 도움을 받고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창립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각자 이제 막 뛰기 시작했죠. 그 임원으로 일하시는 그 한 10여 명이 다니면서 길에서도 하고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도 하고 뭐 지인들 통하고 또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늘려서 지금 250명 정도가 된 겁니다. 정말 한 분 갑자기 뭐 어디서 뭔가 연결이 돼가지고 확 늘어난 게 아니라 정말 이삭줍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랐던 게 여기 햇빛발전협동조합 각 지역분들 말씀 들어보면 근데 발전소를 아직 못 지은 곳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지을 때 이렇게 합류해서 시작한 곳도 있고 그랬는데요. 벌써 9개를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참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갔는데요. 네. 참 처음에는 어려웠죠.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부지 발굴서부터 또 공무원들과의 그 관계 유지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호기 용량으로 따지면 1.6 1600
킬로와트입니다. 네. 상당히 큰 우리 경기도에서도 뭐 7, 8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첫 후기 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들 지식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정말 그 뭐 에너지 학교에서 공부는 했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소라는 거는 완전히 생소한 부분이라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부지부터 일단 발굴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공무원들의 역할이 많았어요. 그 공무원들이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 용기도 주고 참 사무실도 없고 정말 어디 그냥 남이 사무실에 가서 한쪽에 책상 하나 앉아서 있었고 직원도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 뭐 네. 다 봉사자들이니까 참 그런 서류 꾸미고 이런 것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시흥시 그 뒷방울이라는 배수지가 있어요. 뒷방울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네. 그 배수지에 넓은 그 사람들이 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보안 구역이거든요. 네. 그 후에 시로부터 이제 그 유상 허가를 받아서 짓기를 시작했죠. 여기에는 이제 안산 햇빛 발전소가 협동조합이 좀 많이 하고 있는 데거든요. 네네. 그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그분들 경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럼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 시흥시도 햇빛 발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었던 걸까요? 그럼요. 저희는 뭐 얘기를 들어보면 협동조합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예. 그 비협조적인 데도 많다고 하는데 조심스러운 거죠. 안 해보던 일이니까. 예,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막 뭔가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책임질 것들이 불안정하니까. 그럼요. 예. 저희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었어요. 정말 가서도 저 자랑도 많이 했고요. 네. 타 협동조합들과 같이 이제 모임을 하다 보면 저희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부러워해요.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엄청 그 정말 수월하게 했고요. 공무원들이 먼저 그냥 찾아다니면서 해주시기도 하고 옆에 부서의 협조도 본인들이 다 해주시고 너무 적극적이어서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군요. 시흥시가 뭔가 시흥시 공무원 대표가 되실 만한 분을 한번 모셔봐야 되겠는데. 네네. 그렇군요. 그럼 9개 햇빛 발전소를 다 시흥에다가 지으신. 그럼요. 저희는 그 시흥 관내에 아직도 할 곳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타 지역에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9개 다 배수지 아까 얘기한 1호기는 배수지. 네, 뒷방. 네, 뒷방울 아주 고유 명칭인데 그 저수지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뒷방울이라고 한다고요. 뒷방울 그런 지역이고요. 정왕동 쪽이고요. 그다음에 2, 3호기는 이제 같은 곳인데요. 거기는 이제 시흥시의 그 체육관. 네, 체육관. 배드민턴 정왕동에 있는 배드민턴 체육관인데 지붕에다. 네, 지붕에다 이제 2, 3호기를 했고 그 외에 이제 4, 5, 6, 7, 8호기는 이제 큰 그 시민들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정왕동 그 복개천 위에 한 곳인데 그곳에 이제 트러스 구조로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네. 멋있게 지었는데 한번 보러 가야겠네요. 네. 어떻게 해야 태양광이 멋있구나. 네. 그런데 거기는 이제 고민도 많아요. 시민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해요.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보이는 거죠. 네.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늘도 생기긴 하는데 이제 겨울이 문제예요. 거기는 겨울에는 이제 눈도 쌓이고 주차 공간에 눈이 또 한 군데는 쌓이고 한 군데는 안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저도 고민스럽고 어떻게 해결할까 늘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9개 햇빛 발전소 얘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햇빛 발전소를 어디에 지으면 좋은가 얘기를 들었던 어떤 총복습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웃집 태양광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이보성 이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적의 노래 다행이다 듣고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궁금하신 점,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시면 방송에 반영하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조성주님, 네, 제가 이거 나중에 읽으려고 체크해놨다 하마터면 빠뜨릴 뻔했네요. 떡볶이 정말 맛있어 보이는 떡볶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두 딸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외식보다 제가 해주는 음식이 다 맛있고 좋다네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편입니다. 왕터주대감 조성주 배상하셨는데 왜 아니겠어요? 음식 정말 자주 하시고 잘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가족 모두의 소울푸드가 조성주님 음식이겠네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떡볶이 지금 오브할 때 딱 배가 고픈데 저도 집에 가서 만들어 먹어야겠습니다. 신기한 기후학교 이웃집 태양광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이보성 이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50 이사님이 오늘 문자 처음 보내보신다고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문자를 안 보내셔도 이렇게 매일 듣고 계신 분들 계시다고 저희가 믿고 계속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이보성 이사님 아까 4부에서 정말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시흥은 9개의 발전소를 시흥에 다 지었다. 그리고 한 1기, 2기, 3기 말씀해 주시다가 이사님 네. 5, 6, 6, 7, 8까지 네. 5개를 한 군데다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주차장. 네. 그리고 9기는 어디에다 지었을까요? 지금 9기는 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거의 1메가 800km고요. 네. 나머지 200km는 이제 경기도 딴 데다 할애를 해드렸는데 네. 그 부지는 1메가가 되는 아주 큰 대형 장소고요. 장소는 그 우리 버스 공영 차고지입니다. 버스 공영 차고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유리한 점이 많아요. 시민들이 거기는 접근을 안 하고 대형 버스들 주차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제 버스 기사님들만 이동하는 곳인데 네.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단점은 좀 이제 건설비가 좀 비싸요. 좀 웅장하게 지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정말 그 아주 장소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그 갯골 있는 데서 좀 떨어진 곳인데 네. 주변에 방해 물질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아주 잘 받고 있고 생산량도 아주 상당히 높아요. 그곳에 지금 1메가급으로 해서 우리가 800kW를 저희가 했고요. 요게 다 완성된 게 지난달에 마저 됐고 일부는 작년에 했고 500km는 지난달에 해서 지금 막 가동을 시작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장소가 이렇게 넓은 장소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버스 공영 차고죠. 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 클 겁니다. 조그만 데 하는 것보다 이런 데에서 많이 빨리빨리 아리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정말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 다른 지역에 계신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이 다 하고 싶어 하셨어요. 뭐 버스 공영 차고지, 뭐 어디 주차장 큰 곳, 막 이렇게 도심에 있는 유휴부지, 그 시의 땅인데 유휴부지로 있는 거 이런데 여기저기 찾아서 발전소 짓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실행되거나 추진될 때 역시 시청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과정에서. 맞습니다. 근데 시흥시는 참 놀랍네요. 이게. 네, 저희도 이거 처음에 기획할 때 재작년에 벌써 여기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실행은 안 했고 네. 작년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몇 가지 문제점들을 다 풀어줬어요. 뭐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3개 과 4개 과가 모여서 네. 관계되는 과들이 같이 협업 회의도 해주시고 빨리 풀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풀어주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정말 이 부분은 꼭 다른 시에도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좀 적극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는 특히 시장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우리 시는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 아리백 팀까지 올해 만들었어요. 시청에서요. 네, 그래서 아예 공무원이 팀장급으로 해서
아리백 팀에서 아예 전담을 하고 있어서 더 우리는 활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시흥시. 그 말씀 듣다가 제가 한번 가서 구경을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네. 그 웅장하게 멋지게 만들었다는 네. 그 버스 공영차 고집 네. 꼭 가보고 싶은데요. 네. 그 얘기가 또 저는 귀에 탁 와닿았던 게 저희가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햇빛 가림막이 돼서 좋지 않겠냐 이 얘기만 계속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사님 말씀하실 때 겨울에 눈이 한쪽에만 쌓이고 이러니까 오히려 민원이 늘었다 했는데 네. 이거 어떤 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저희도 처음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네. 좀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 이제 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물론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이 부분으로 문제가 됐던 데는 없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처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인삼밭 구조로 이렇게 경사면이 있게 경사면을 인삼밭 구조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그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눈이 떨어지고요. 아 그렇네. 예, 그리고 차 위로 어느 곳은 떨어지고 어느 곳은 안 떨어지고 그렇네요. 또 흉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삼밭 구조다 보니까 그 위에 태양광 패널에 눈이 쌓였던 게 겨울에 한 번에 녹지를 않습니다. 조금씩 녹다 보니까 고드름이 생겨요. 아 산 같은데 이런 뭐 농지 태양광이나 산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드름이 생겨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네네. 저희들은 이게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곳이라 시민들한테 이게 다니다가 고드름이 떨어져서 상해를 갈까 하는 그거. 네. 또 그다음에 이게 고드름이 또 어떤 때는 크게 열려요. 불규칙하게 열리는데 네. 그 큰 고드름이 차 위에 떨어지면 그렇겠네요. 차를 뭐 기스를 내거나 홈집을 내거나 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민원을 할 소지가 커서 그 관리 주체인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저희들하고 그냥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눈이 오면 저는 늘 걱정입니다. 눈 오면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자요. 그렇구나. 선생님 근데 태양광 저희 주차장에 있는 거 보면 보통 이렇게 평평하게 있던데 왜 인삼밭 구조로 특별히 하셨던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모양도 좀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있고요. 주택가 네. 주변이기 때문에 규제가 너무나 있구나 또. 규제는 아닙니다만은 너무 웅장하면 네. 보기가 흉해서 예. 아주 멀리서 보면 참 한 듯 안 한 듯 보이도록. 네, 그렇게 됐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조건이 차 라인과 방향 남향 보통 남쪽을 향해야 되는데 차 방향과 맞질 않아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또 그가 하천 복개천 위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게 더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요. 용량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그것을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디자인을 신중하게 선택했는데 네. 겨울에 눈이 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래서 심지어는 눈 오면 그 다음날 큰 빗자루 가져가서 쓸러도 가봤고요. 고드름 열린 거 이렇게 따러도 가봤고요.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요새 고민으로 고드름을 녹일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거기다 뭐 열선을 깔아보려고도 했고 예.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셨기 때문에 시흥의 사례를 보면서 다른 데선 그걸 피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저희가 큰 경험치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 태양광에 대해서 아까 이제 또 민원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조금 놀란 게 태양광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할 때 많은 분들이 심지어 네. 이렇게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이게 뭔가 전기가 흐르는 게 집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전자파가 나오거나 태양광 시설 자체가 좀 오염물질이거나 이게 한 10년 지나면은 폐기물 덩어리가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아직 많더라고요. 예. 근데 어떠신가요? 이사님 활동하시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부감이나 이런 거 좀
설득하는 사례들이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관계부서에다가 이 유상 허가를 받으러 들어가면 네. 거기서도 시민들한테 그 빚반사 같은 거 그런 거 아하.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계속 묻고 네. 그걸로 인해서 막 저희들한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분도 있었고요. 시민들 제가 이제 쭉 다니면서 활동하다가 보면 간간히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근데 차근차근 한 5분 정도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거의 다 이해를 해주세요. 아. 그냥 막연하게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거도 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분들 지금 뭐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다 뭐 인터넷 그런 데서도 아니라는 걸 다 홍보하고 있으니까 많이 인식 개선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특히 사람들은 이제 그 전자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맞아요. 하는데 전자파는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 고압선도 아니고 이것은 그다음에 직류전기잖아요. 인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교류로 변해서 가는데 그 태양전지에서는 직류기 때문에 거의 뭐 저희들이 가서 체크를 해봐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계로 체크해도 그렇고 네. 전자파는 뭐 저희들이 눈으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단 인버터에서는 조금 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거기서 약간의 그 뭐 그렇지 않고 선풍기 정도, 네. 뭐 김치냉장고 정도 그 정도이지 그 인버터가 한 호기당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낭설이죠. 걱정하지 않아도 네. 된다. 네. 저희 노래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보성 이사장님 말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하가 부릅니다. 지난 날.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이보성 이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9개 햇빛발전소를 시흥시 내에 이미 지으셨고 또 이렇게 먼저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체크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알 수 있도록 또 공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시민들만이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태양광에 대한 이런저런 오해가 있는데 그거를 5분? 6분 정도 차근차근 설명하면 대부분 다 그 부정적인 인식이 바뀐다고 그러세요. 이게 궁금해요. 이제 9개를 지었는데 앞으로 계속 더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시흥 어디에 이런 햇빛 발전소가 시민 태양광이 또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아직 할 장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제 공원 같은 주차장 같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오이도 쪽과 그 바닷가 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아, 네, 자전거 도로. 그래서 이제 자전거 도로 위에 해주면 거기는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가다가 이제 그걸로 해서 부딪히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안전 장치를 하면 그 자전거 도로에는 그 그늘 가림막이요. 계속 형성해주고 네. 비 올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길이도 꽤 길기 때문에 그 자전거 도로도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산업단지가 시와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공장들의 지분 같은 때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큰 것은 이제 이건 좀 더 아주 큰 규모인데 저희 시와 방조제가 있습니다. 네. 시와 방조제 대구도 넘어가는 아주 큰 네, 방조제인데 그곳에 수상 태양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수상 태양광을 하면서 좀 이제 시민들한테 조금 거부 반응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아주 큰 호수기 때문에 호수 안쪽으로 가면 시민들한테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요. 뭐 아주 일부분만 해도 상당히 큰 용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안산시하고도 같이 이제 인접돼 있는데요. 네. 그런 연합으로 해서 컨소시엄 아니면 큰 기업체도 같이 들어와서 그런 데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시흥시는 할 곳은 아직 찾으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말씀해 주시는 데마다 정말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이도로 가는 자전거 도로 가림막, 시화호에서 수상 태양광, 또 산업단지에서 하는 태양광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다 보면 시흥은 태양광을 위한 도시인가?
할 수 있는 부지가 곳곳에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시장님이 임병택 시장님이신가요? 네, 시흥 맞습니다. 시장님? 네네. 그 시장님이나 시청 직원분들이 다들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게 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분들의 협조는 뭐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시흥은? 저희 지금 거의 뭐 맥힘없이 공무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임병택 시장님이 아리백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타도시에는 아마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리백 팀을 구성했어요. 아예 시청에. 예, 팀장급으로 해서 공무원을 배치해서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흥시는 좀 더 다른 데보다 아리백 하는데 빠를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네요, 진짜. 그 청취자분들이나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먼저 네.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이 아리백을 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환경운동가는 아니에요. 일반 그냥 시골에 사는 시골 사람이고요. 동네에서 조그만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시민들께서 이제 협조를 해주실 게 무엇이냐면 저희들 회원 조합원 가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합원 가입이요. 예, 조합원 가입을 해주시면 본인 스스로 저희들 협동조합을 통해서 아리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후변화에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들은 그 기금으로 발전소를 짓고요. 또 그 기금으로 그냥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 배당을 6%나 해드려요. 거의 저희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네네. 6%라면 출자금의 6%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펀드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거기에 도와주시면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곳에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류 사회에 기여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를 그렇죠. 통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지구 온도 1.5도 사수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어제 그제 뭐 한 달 사이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뉴스에 들어보면 뭐 폭우로 아니면 뭐 우박이 때 아닌 한여름에 우박이 쏟아지는 등 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다 함께 정말 이 부분은 심각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재생에너지에 아리백 할 수 있게끔 기금,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법 규정을 바꿔주시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누군가는 우리 지금 안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 부분만은 빨리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와, 시흥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지금까지 시흥에너지협동조합의 이보성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